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예요. 얼마 전에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그래요. 밤에 잠을 잘 때면 그때의 기억 때문이지 악몽을 꾸고 그러네요. 한동안 잠을 못 자서 힘들었어요. 불면증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은 뒤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요. 7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 연하였어요. 어느 날 친구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했죠. 친구는 사촌동생하고 같이 있더군요. 제가 거래처 가는 길이라 길게 이야기는 못하고 다음에 보자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우연히 만난 친구 옆에 있던 사촌동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번호 교환할 때 옆에서 외웠다고 하더군요. 제가 마음에 든다며 좋다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지만 연하고 처음 봐서 싫다고 했죠. 그 뒤로도 전화가 수없이 오더라고요. 친구 때문에 심하게 거절할 수 없어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잘 달래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실제 이야기를 해보니 나이보다 어른스럽더라고요. 이야기도 잘 통하고 즐거웠어요. 다시 자세히 잘 보니 외모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연하는 한 번도 안 만나봤고 생각도 해보지 않아서인지 남자로는 안 느껴졌죠. 그래서 헤어질 때쯤 사귀자고 하길래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네가 남자로는 안 느껴진다. 좋은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고 했죠.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우린 자주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도 좋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우린 커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3년 정도 사귄 뒤 우린 결혼을 하였어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허락받기 쉽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이유는 같았죠. 여자인 제가 더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여서 허락을 받아냈죠.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았어요. 중소기업인데 작은 부품 만드는 회사였죠. 나름 내실이 탄탄한 회사였어요. 시부모님은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직장 그만 다니고 전업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마음이 없었어요. 일이 적성에 맞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과 살림 둘 다 소홀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알겠다며 대신 아이 가지는 건 서둘러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남편도 아이를 빨리 가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결혼 1년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 중에 남편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임신 중에 남편이 잘못하면 평생 간다는데 남편은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그리고 10달 뒤에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전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일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아니더군요.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최우선이었어요. 아이를 보고 우리 부부는 참 행복해 했던 것 같아요. 저대가 태어나고 2년 뒤에 우린 둘째를 가졌죠.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어요. 저에게 회사 이야기는 잘 안 하니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회사 사정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일 때문에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셨어요.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죠. 둘째 임신 내내 그랬어요.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서 남편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둘째 낳기 2달 전쯤인가 였을 거예요. 오늘 또 남편이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일찍 저녁 먹고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술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 일찍 들어온 거예요. 한 손에는 딸아이 장난감과 또 다른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죠.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와서 딸아이를 번쩍 안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꽃다발을 주며
회사 일 다 해결되었다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미안했다고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날 왜 우냐고 했어요. 전에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 모습이었죠. 지금껏 마음고생했던 게 한순간에 눈이 녹듯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서운했던 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 들어주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남편 같더군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하였어요. 하지만 술은 먹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 항상 뭘 손에 들고 왔어요.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충실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첫째가 딸이니 둘째는 아들이길 바랬어요. 저희의 바람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끝나버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고 넉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 있는데 퀵서비스로 서류 하나가 왔어요. 서류 봉투길래 남편에게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 앞으로 왔더군요. 이상하다. 나한테 올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열어보았죠. 남편과 어떤 여자가 같이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찍혀 있더군요. 그 사진을 보고는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애들 돌봐주셨는데요. 저를 보더니 엄마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하셨죠. 저는 사진을 감추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는데 엄마가 알게 되면 괜히 걱정하실까봐 숨겼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휴대폰을 들었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겠더라고요. 겨우 진정하고 전화를 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왠지 기분에 꼭 받아야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진 잘 받으셨나요?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거 보내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사진에 나온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제는 이혼해서 전 남편이겠네요. 전 그냥 그 남자의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자기 아내와 제 남편과 부적절한 사이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의 말을 요약하면 이래요. 남편과 그 여자는 1년 전쯤 일 때문에 만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어서 매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던 때와 시기가 비슷하더군요. 일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둘이 눈이 맞았고 결국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몰래 만나서 즐기다 그 여자는 석 달 전쯤 자기 남편한테 걸렸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더군요. 그 여자한테는 3살배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고 제 남편을 만났고 지금은 자기가 키우고 있다네요. 그 남자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 때문에 자기는 이혼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정작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사람은 잘 살고 있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 키우는 아버지로서 제가 임신 중이어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냥 덮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곧 상간난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하더군요. 전화통화를 하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뭘 들은 거지? 정말일까? 정말이면 어떡하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밖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죠. 저의 부은 눈을 본 엄마는 무슨 일 있냐고 말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말을 안 한다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억지로 웃으며 겨우 안심시켜 드렸죠.
엄마는 집에 가시면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하시더군요. 애들을 재우고 나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제 얼굴을 보더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하도 많이 울어서 눈이 엄청나게 부어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낮에 받은 사진을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더니 당황했는지 말이 없더군요.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했어요. 그래, 기왕 이렇게 당신이 다 알게 된 마당에 다 이야기할게. 나 여자 생겼어. 그 여자 사랑해. 우리 이혼해 라고 하더군요. 할 말이 그게 다야? 또 뭐 미안하단 말 듣고 싶은 거야? 내가 바람을 핀 게? 딴 여자를 만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래?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뒤에 한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서 자기에게 소홀했다더군요. 온통 아이한테만 신경을 쓰고 본인은 나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제가 바람핀 걸로 알겠더군요.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제 뜻대로 한다더군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위자료로 집이며 돈이며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더군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죠. 시아버지는 우리가 이혼하는 게 남편의 바람 때문이란 걸 알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신다고 하시며 저에게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다 시아버지에게 크게 혼나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남의 귀한 딸 그런 놈하고 어떻게 계속 살라고 하냐고 그러셨죠. 다만 손주는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남편과 모든 게 정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결혼한 게 후회가 되고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아기들을 보고 생각을 고쳤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남편을 안 만났더라면 소중한 두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앞으로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 거예요. 다음 주부터 선배 회사에 나가기로 했어요. 몇 년을 쉬어서 적응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야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